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6일 일요일 뉴스과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창밖에 흰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봄을 알리는 절 영사보다는 뒤늦게 겨울을 알리는 흰눈이 내린 걸 보고 제발 온 벌겋게 물든 세상이 좀 하얗게 뒤덮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 눈은 거의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도 토요일날 어제 강화문 이승만 강의 집회 때 눈이 안 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일요일은 좀 여러분들 좀 쉬시라고 흰눈이 펑펑 내렸다고 좋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2월 16일 뉴스 까보기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쓰다가 민주당에서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16일 민주당을 향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는 고발 철회와 함께 당연히 당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복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래서 입장문 하나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보수통합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깨끗한 물이 되려면 구수정물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까보기는 왜 민주당이 좀처럼 임미리 교수 고발 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지, 그리고 윤건영이 왜 보수통합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뉴스 까보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스 까보기를 한 것이 한참 된 것 같은데 뉴스 까보기 어떻게 괜찮습니까? 거의 매일 저녁 10시 하루 동안의 뉴스 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를 딱 하나만 꼬집어서 일반인들이 보는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다른 시각으로 그 뉴스를 까보는 바로 뉴스 까보기가, 그래도 자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뉴스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들으면 흘러가버릴 뉴스, 그 안에 뭔가 의문점이 들어있다, 꼼수가 들어있다, 이것이 보일 겁니다. 뉴스에서도 느끼듯이 지금 민주당이 여론의 매질에 큰 곤혹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나도 고발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의 바람이 강풍으로 돌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민주당이 하루 다음날 고발을 취하했지만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2달도 채 안 된 게 민주당은 지금 한장할 판입니다. 왜 민주당이 이 족쇄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겉으로만 사과하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퍼를 씹고 우퍼를 건들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성공을 좌파에게 날렸다가 지금 좌파에 의해서 죽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상 좌파가 좌파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아마 뼈저리게 아마 제대로 배울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업료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과목을 선택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임 교수에 대한 고발에 관해서 고발 조치가 가됐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 여기서 딱 끝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입장문을 밝히면서 거기다 사족을 달아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다. 이런 사족을 달아서 우리가 고발했다. 그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은 남 탓을 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래서 지금 좌파들의 공격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버릇이 돼버렸어요. 지난 3년이 그랬듯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그냥 문자로 입장문 하나 딱 띄워놓으면 지난 과거처럼 모든 논란이 그렇게 묻힐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바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공격할 때 마구제비로 그냥 막혀서 그게 은연중에 버릇이 돼버렸고 그 버릇이 어떤 부메랑으로 자기들한테 돌아올 것이란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좌파를 공격했다가 완전히 대치기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군한테 한 방 얻어 터진 꼴이 돼버렸어요. 그 아군을 때리면 안 된다니까. 임미리 교수가 그런 칼림을 썼으면 성명서 딱 발표하고 임미리 교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제 얼굴을 못 들여다본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임 교수의 지적사항 달게 받아서 한골탈퇴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탁 발표했어요. 난리가 났을 텐데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자, 민주당에게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 방 더 놓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라.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고발 철회와 함께 당연히 당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입장문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제 신상을 캐고 마침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까지 했다면서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대깨문들을 향해서도 임미리 교수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이 반성 없는 입장문 그것도 문제지만 대깨문들이라도 좀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에서 볼 수 있었듯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자만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바로 무조건 덮어놓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대깨문들의 논란이 사건을 더 확산시키는 원흉이 된 예, 이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지난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조건 듣고만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이 조국의 실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결국은 국민들의 반대에 붙여서 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도 무조건 검찰만 비난했던 대깨문들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더 가열시켰고 결국에는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이 해명할 날이 멀지 않았다. 대깨문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알고 깜짝거려야지. 아무데나 들이대고 맞든 안 맞든 우리 대깨문 세상에 큰 죄를 지은 것까지도 우리 대깨문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다 못했으면 이런 것들이 있네. 이게 어느 정도 A, B, C를 따져서 편을 들고 지지를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비판 없이 지지만 하는 것이 한 정권과 한 정당을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오만방자함 속에서 얼마나 속절없이 정권과 정당이 추락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 교수에 대한 고발에 대해 가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남 탓하는
내로남불의 사족을 붙이면서 대치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꽃이다. 내로남불 병이 도지면 분명히 그 뒤통수 맞는다고 했건만 제대로 맞았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이해찬이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이해찬이 공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진중권을 넘어서 진보 좌파 동객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총선이 끝나는 그날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뭐로 하겠습니까? 민주당만 빼고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깨문들은 또 진보 좌파 농객들의 신상털기와 비논리적인 비판을 가할 것입니다. 그 진흙탕 싸움을 국민들이 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좌파 진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샥 가서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따먹는 방법을 몰라. 내한테 오면 다 가르쳐 줄 텐데 아우 답답해. 가인 3년 동안 여러 번의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던 이해찬이 어떻게 나올지 국민 여러분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뭐 똑같을 겁니다. 우파 정당들이 보기에도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이렇지 않겠습니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적국에서 아수라장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표가 막 우파 쪽으로 넘어오는 표가 막 보이는데 이게 가만 앉아서 잠자다 떡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기회를 제대로만 살릴 수 있다면 민주당만 빼고 이 총선에서 큰 수확을 올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만 빼고 거의 선거 유세할 때 좋은데 이거 민주당은 빼고 당은 빼고 아 이거 다 가르쳐줬다. 왜냐 이러면 좌파만 만약에 이 바람을 불러일으키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좌파들의 움직임이 전 국민이 알아도 될 만큼 폭풍급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이 바람이 이미 쓰나미로 돌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민주당의 좌파 진영에 이런 꼬라지가 났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한방 날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의 복심 윤건영이 난데없이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구정물 발언을 해서 문재인 정권발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잘한다. 지구석이 망하나 이제 별짓 다 하는구만. 윤건영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깨끗한 물이 되려면 구정물과 섞이면 안 된다. 구정물과 섞이면 구정물이다. 윤건영이 최근 보수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내놓았던 겁니다. 들어보면 긁고 그런 거죠? 이래서 유스까보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윤건영의 발언에 대해서 100% 그건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 속내를 파헤쳐 보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김무성과 유승민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려는 꼼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파면을 자행했던 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우파 통합이라는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두고 가려는
그런 자들의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건영이가 누구 보고 구정물이라고 하는지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것은 윤건영이가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제 꼬라지부터 돌아봐야 될 사람이 남을 평가하는 꼬라지, 임미리 교수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난리난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직 윤건영은 우파 통합에 대해서 비난할 그 시간에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입장이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파면을 이끌었던 자들에 대한 비난은 우파 내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부리는 윤건영은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의 것이나 따지든지 사과하든지 거짓말 치든지 꼼수를 치든지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신들은 구정물도 아닌 정수도 되지 않은 똥물이 되었으면서도 지금 누가 누구한테 깨끗한 물이 되라면서 구정물과 섞이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지 청와대 가서 배운 게 뭐야 지금?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경우인 거 똑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묻은 그 똥을 안 보이고 상대편을 향해서만 날선 비판하는 이 태도가 참으로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3년이 남은 이 시점에도 무엇보다도 한때 자신들을 지지했던 좌파 진보 농객들의 잇따른 비판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지 이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윤건영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윤건영도 김무성과 유승민이 주도가 된 당시 새누리당 내 62적 탄핵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 말은 즉 윤건영이 보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옳지 못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윤건영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분명 윤건영은 보수 통합에 관해서 전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떤 꼬라지가 생기는지를 제가 제대로 지적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즉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탄핵된 것이 아닌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탄핵 배신자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탄핵 세력들을 구정물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우파 통합에서 구정물과 섞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문재인의 복심인지 우파 태극기 세력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이 우파 통합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의 복심까지 유승민 등과의 이 통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정말 유승민과 탄핵 세력들 버려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다 싫어하는데 유승민과의 통합, 우파 국민들뿐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 청와대까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파 전체 통합을 비판하려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 되었으니 이보다가 더 큰 자살꼴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건영의 발언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불법 파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실세에 있는 문의 복심인 윤건영이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한 것이라면 오히려 윤건영이 탄핵받으를 두둔하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을 비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건영은 탄핵 찬성파들을 비판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탄핵도 잘못됐음을 윤건영이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결국 윤건영의 발언은 한국당 내 탄핵 찬성파들을 지칭하려다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모두를 비판하는 꼴이 됐습니다. 탄핵 잘못했다 이 얘기요. 아유 창피해라. 그러면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타 정당들까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구정문이 되는 것, 즉 정당하지 않은 불법 탄핵이라는 것을 윤건영의 입으로 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수준이고 진심 없는 국정 운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터뷰 그 뒤를 보면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자들이 오만방자한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윤건영은 최근 우파 정당들이 주장하는 문재인 탄핵론에 관해서 대통령 탄핵 운운을 하면서 정치 공학적으로만 계산하는 그런 문제점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뜻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를 꼽으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언론과 환경과 야당의 발목 잡기를 꼽는 이런 꼬라지도 보더라고요. 보십시오.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건영이가 이것을 정치공학적이라고 말하는 이 언행 참는다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와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이 일관된 태도가 어쩌면 이렇게도 문재인과 닮았는지 한편으로는 기특하다 못해서 대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윤건영에게 충고 한마디 합니다. 선배가 하는 얘기 들으라고. 총선에 나오고 싶으면 민심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나오라는 것이야. 내가 왜 당신한테 충고한 줄 알아? 나도 근 20년을 구로동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구로구를 먹칠하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윤건영이 말하는 은행은 지난 3년 내내 문재인이 한 것과 똑같고 이제 국민들은 그 쇼에 속지 않음을 윤건영은 똑똑히 알고 총선에 출마하기를 충고합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이 탄핵 배신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큼 문재인 정권의 민낯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걸 이번 4월 15일날 반드시 깨닫는 계기가 되라. 선배의 충고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문제만 알 필요, 그것만 알아서 계속 이럴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믿네. 문재인 정권 뭘 잘못했는지 이걸 국회의원 선거에 가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제발 이번 한 번에 저를 배지를 달아주면 제가 가서 민주당을 완전히 개조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남만 씹어대면 되는 건데 씹다가 잘못 씹은 거야. 이러면 야 그거 어떻게 좀 이래 안 좋은 식으로 구중물로 막 몰아붙이려 했는데 탄핵한 사람들을 문재인 정권의 실세인 윤건영이가 잘못됐다고 지적해버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민주당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탄핵한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김무성, 유신민 62적이 결국은 민주당 도와주고 탄핵하고 결국은 청와대 문재인 실세들한테 탄핵한 이 바보들아 이렇게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사람의 양심이란 게요. 오래 못 간다는 게 우리가 왜 불법 탄핵이다 불법 파면이다 이 문제를 지금 4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적어도 들어보면 맞거든.
그러니까 은연중에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탄핵의 잘못을 그냥 적어도 풀어버린 거야. 왜? 통합하는 것 자체를 깨부술을 하다가 실언을 한 게 아니라 진실이 입을 타고 나와버린 겁니다. 윤건영 지금쯤 내뱉은 말을 되돌리고 싶겠지요. 민주당처럼 사과문 내고 그 뒤에 사족을 한번 달아보시죠. 그러면 민주당만 빼고야 윤건영만 빼고라고 해시태그 바람이 또 강하게 불어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파 62적 탄핵 세력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박근혜 등의 불법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자들의 실세들이 탄핵한 자들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하세요. 지금까지 선상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